저는 라인의 블록체인 개발 총괄을 맡고 있는 언체인의 이홍규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자료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고 해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에 대해서 발표를 드릴 예정입니다.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요새 되게 많은 곳들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CBDC에 대한 정의를 얼마 전 10월에 BIS 리포트에서 좀 잘 해주셨습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책임지는 국가의 회계 단위로 표시되는 디지털 결제 수단, 뭔가 되게 회계 단위, 디지털 결제 수단, 어려운 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요새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야기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스테이블 코인은 중앙은행에서 직접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CBDC라고 부르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달러 같은 게 있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책임질 수 있는 회계 단위는 원화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중앙은행에서 발행했더라도 자국의 화폐가 아니면 CBDC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 국가의 화폐 단위,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이걸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CBDC라고 부릅니다. CBDC는 꽤 오래전부터 도입을 여러 나라들이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텐데요. 현재는 한 6가지의 동기를 가지고 각국에서 CBDC를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금융 포용력. 네. 여러분들 요새 결제를 하실 때 직접 현금을 꺼내서 결제하는 비율이 1년에 몇 번 정도 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도 한 두세 번 정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급 결제를 신용카드, 페이, 비대면 형태로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급 결제 시스템은 결국 민간들이 다 운영하고 있죠. 제일 안전한 건 국가에서 운영하는 현금인데 이러한 현금의 접근성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갑에도 지금 현금 없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듯이 현금을 찾을 수 있는 ATM도 줄고 있고 은행 창구들도 굉장히 줄고 있고 이 현금을 쓰는 비중도 굉장히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완전 안전한 금융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지금 CBDC 도입에 대해서 중앙은행들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보건력.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지급 결제 시스템은 대부분 민간에서 주도를 해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스템들이 죽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급 결제를 할 수 없게 되죠. 어제만 해도 유튜브가 잠깐 장애가 나서 거의 4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뭔가 이런 시스템에 접속을 못했다라고 하는데 지급 결제 시스템도 비슷한 문제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그런 완벽한 복원력을 가진 현금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CBDC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결제 시스템의 복잡성. 우리나라도 요새 편의점 같은 데 가보면 QR코드 결제하려면 굉장히 QR코드가 여러 QR코드가 있어가지고 결제하기가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한 군데에서 다 하게 되면 그곳이 뭔가 시스템을 전부 다 독점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CBDC고요. 그리고 역외 결제, 여러분들 해외로 송금할 때 만약에 가족들이 해외에 있을 때 항상 송금할 때 굉장히 많은 수수료를 내야 되고 복잡한 기간이나 절차를 거쳐야 됐는데 이런 것들을 CBDC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CBDC를 준비하고 있고요. 현금은 사실은 현재로서는 추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5만 원권들이 아무리 발행을 해도 없어진다라고 하죠. CBDC로 만들 경우에는 두 가지를 이제 같이 기술적인 목표로 가지고 현재 CBDC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현금처럼 익명성을 가져야 되는데 만약에 범죄가 일어났을 때는 이러한 현금을 어떻게 추적할 수 있느냐, 그래서 추적 가능한 익명성을 가진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서 CBDC를 도입하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분들이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재난지원금. 이렇게 갈수록 국가가 가진 재정을 개인에게 나누어져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번에도 신용카드를 통해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나라에서 잘 기존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해주셨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신용카드가 없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그 취약계층들은 이런 국가에서 제공하는 재정을 쉽게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필요성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들도 이루어지고 있고 해서 이런 국가의 재정을 개인이나 기업에게 이동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무엇일까도 고민하면서 CBDC 도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CBDC를 분류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소액 결제형 CBDC, 리테일 CBDC는 실제 저희 개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현금을 대체하는 CBD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현재 지폐나 동전으로 가지고 다니는 이런 개인들이 사용하는 그 현금이라는 지급 결제 수단을 대체하는 걸 소액 결제형 CBDC라고 하고요. 거액 결제형 CBDC는 이제 저희들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분에게 송금을 하면 타행으로 송금을 하게 되면 결국 은행 간에 뭔가 송금이 이루어지고 결제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런 금융기관 간의 결제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현금을 거액 결제용 CBDC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CBDC 시스템이 현재 연구가 되고 있고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별 진행 상황을 조금 보시면은요, 캐나다와 싱가포르, 홍콩에서는 증권 거래를 한다거나 은행 간의 결제를 한다거나 홍콩, 태국 간의 외환 거래 테스트를 2016년, 17년 이렇게 2010년도 중반부터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바하마, 동카리브, 캄보디아 같은 곳에서는 샌드 달러 아니면은 DXCD 바콩이라는 CBDC를 발행해서 현금을 대체하는 시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는 얼마 전에 기사로 실제로 캄보디아의 리엘화를 이런 바콩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과 스웨덴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중국과 스웨덴은 리테일 CBDC를 현재 시범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2002년 4월 4개 도시에서 비공개 시행을 했고 10월에 공개로 1개의 도시에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요. 스웨덴은 이크로나라고 해서 자국의 화폐를 디지털 화폐로 옮기는 작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각국의 상황을 지켜봤는데요. 조금 정리해서 보면 실제로 금융 선진국들은 대부분 거액 결제용 CBDC를 실험적인 목적으로 테스트를 해왔습니다. 실제로 리테일 CBDC는 이미 지급 결제 시스템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았었고요. 금융 후진국, 아까 말씀드렸던 동티모르나 바하마처럼 민간의 지급 결제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지 않는 곳들에서 이런 리테일 CBDC를 현재 추진을 해왔었죠. 한데 스웨덴이랑 중국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두 곳이 리테일 CBDC를 시행을 했는데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미 이 CBDC를 준비하기 전에도 현금 사용 비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CBDC를 조금 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었고요. 중국은 다른 이유로 CBDC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CBDC가 작년까지만 해도 금융 선진국들에서는 실험적으로 접근을 해왔었는데 요새 왜 이렇게 많은 곳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한 3가지 이유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텐데요. 페이스북에서 19년 7월에 리브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리브라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냐면 세계 통화 중 몇 개를 바스켓으로 모아서 자신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페이스북 22억 명 사용자들이 지급 결제에 사용하고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 시스템의 통제를 받지 않는 세계 은행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중앙은행이자 그리고 시중은행이 되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리브라라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만들었죠. 한데 SEC나 굉장히 많은 나라들에게 반발을 사서 아직까지도 이제 페이스북은 이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현재는 다른 방향으로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22억 명의 사용자를 가진 페이스북이라는 빅테크 기업의 은행에 대한 도전이 중앙은행이나 시중은행들에게 굉장히 큰 위협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사건이었고, 그로 인해서 중앙은행과 시중은행들이 블록체인 CBDC에 대해서 심각하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CBDC입니다. 중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 4월부터 4개 도시에서 비공개 실험을 했었고요. 올 10월에 홍파오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심천에서는 공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10억 명에 이르는 그 사람들을 인구를 가진 나라에서 리테일 CBDC를 실질적으로 시작을 한 거죠. 중국이 이 CBDC를 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은 지급 결제 시스템이 신용카드도 아니고 현금도 아니고 알리페이나 위챗페이처럼 이미 98% 이상 대부분 페이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 자본이 만든 시스템이 지급 결제 시장을 다 잡고 있는데, 중국은 아시다시피 공산국가여서 국가가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CBDC를 만들어서 이러한 지급 결제 시스템을 국가에서 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첫 번째 이런 CBDC를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은 위안화를 달러에 대적하는 이라고 표현하기는 애매할 수 있지만 달러에 준하는 세계의 기축 통화로 만들려는 시도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분명히 여러분도 언젠가는 현금 대신에 이런 디지털 화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달러나 다른 화폐보다 한 발 더 먼저 위안화의 디지털화를 통해서 이런 기축 통화를 국제화시키는데 목표를 가지고 중국은 CBDC 위안화를 빠르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추진을 하니까 각국의 나라들도 이런 중국이 추진한 CBDC의 어떤 임팩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CBDC에 대해서 조금 더 큰 고민을 하게 되고 POC나 시범 사업들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코로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도 현재 현금 그렇지 않아도 잘 안 쓰고 있었는데 올해 더 많이 안 쓰게 되셨을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심지어는 재택으로 계속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배달시켜서도 굉장히 많이 먹고 그렇게 되는데, 현금 사용 비중이 굉장히 축소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신용카드가 한국에서요, 신용카드가 지급 결제 비중이 40% 정도 됐었고 현금도 한 40% 됐다 하면 올해 들어서는 거의 1년도 안 되는 시점에 현금의 사용 비중이 20%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년 만에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코로나 덕택에 이런 그 지급 결제 환경이 변화가 되었죠. 아마 더 이런 속도는 가속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의 재정을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옮겨줘야 되는 그런 니즈가 발생을 했어요. 재난지원금, 그전에는 기본소득을 논의하긴 했지만 이게 금방 다가올 미래는 아니었는데, 재난지원금은 지금 또 지급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지급해야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다가온 미래가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주요 국가들이 2020년 대비 2020년 이전 대비 2020년에 굉장히 많은 그 입장의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일본이나 한국, 대만 이런 국가들이 CBDC에 대해서 발행 계획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올 3월에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이런 CBDC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고 있다라고 했고, 한국은 현재 CBDC 관련 컨설팅 사업이 나와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기사에 내년부터 페이지 1, 2, 3를 통해서 이런 CBDC 시범 사업이나 개념 검증을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기사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만도 마찬가지고 9월 말 10월 초에는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CBDC를 검토해서 발행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에 임팩트를 미치는 굉장한 금융 선진국들도 모두 다 CBDC를 검토를 하거나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까지도 실제로 한 80%의 나라에서 CBDC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전 세계 한 50%의 국가에서는 CBDC에 대한 기술에 대한 개념을 검증한다든지 컨설팅을 통해 법이나 이런 다른 시스템들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고민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중앙은행들이 CBDC에 대해서 태도를 변화했고, 생각보다 빠르게 이런 CBDC 시스템이 여러 나라에서 구축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CBDC라는 이 시스템이 나라에 도입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나라들이 3년에서 5년 내에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나라들이 별로 없고 대부분 한 10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발표 전에 말씀드렸던 뭐 페이스북의 리브라, 그리고 중국,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이게 훨씬 더 당겨지고 있고 훨씬 더 빠르게 도입되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현금이라는 걸 대체하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두 다 디지털 화폐로 전환돼서 이제 진행되기보다는 현금과 함께 병행돼서 사용되는 시점이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각국들은 한 두세 가지 페이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개념 검증이라고 해서 이런 기술이나 이런 법들이 이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오더라도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뭐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단계를 1년 내지 2년 동안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중국처럼 몇 개의 도시에서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전국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형태로 아마 발전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도 다 똑같이 생각하시겠지만 이렇게 병행 사용되면서 점점 더 많은 비중이 분명히 이제 CBDC로 넘어가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현금을 이런 디지털 화폐가 대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CBDC라는 것들을 만들 때 어떤 요구 기능들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제 중앙은행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모여서 같이 연구를 좀 했어요. 그래서 결제로서의 요구 기능 그리고 어떤 시스템이 가지는 요구 기능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제로서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화폐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굉장히 사용이 편리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현금 쓰는데 따로 수수료 내는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용자들은 무료로 이런 현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특징이고요. 시스템적으로는 지금도 여러분 은행에서 ATM에서 출금할 때 12시 앞뒤로 한 10분 정도 출금을 못 하잖아요. 이게 그 완벽한 그 안전성을 가진 게 아니라 뭔가 결제를 정산을 하고 아무리 시스템이 발전해도 그 은행 간에 뭔가 결제를 한다던가 정산을 한다던가 이런 시스템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그 인터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CBDC는 그런 인터벌 없이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절대 죽으면 안 되는, 왜냐하면 민간 시스템이 죽더라도 이 현금은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돈을 보내줬는데 뭐 한 1초 이내에 알게 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10분 이내에 내가 이 돈을 보내주는 게 알게 된다면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그런 확정성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현금 대신에 이걸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큰 스케일의 시스템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꿈꾸는 건 현재는 중앙은행이 은행을 통해서 이런 화폐의 움직임이나 뭐 개인들의 은행 계좌를 열어주는 뭐 이런 라이센스를 은행들에게 제공해서 은행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기술을 개방해서 더 큰 다른 이제 스타트업이나 좋은 업체들이 이런 금융 섹터에도 들어와서 이런 혁신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기술 개방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CBDC도 그 운영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을 해서 개인에게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은 현재의 금융 시스템을 너무 많이 바꿔야 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직접 개인에게 그 현금을 배달하지 않고 중간에 은행이나 핀테크 업체처럼 현재의 그 레이어가 하나 있어서 간접 운영 방식 형태로 보통 운영을 하는 걸 선호합니다. 네. 이렇게 간접 운영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법이나 현재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기존의 금융 업무 프로세스를 크게 바꾸지 않고도 CBDC를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이나 핀테크 업체가 중간에서 고객의 접점을 가져가 주는 형태의 간접 운영 방식을 현재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현 방식은 기존의 시스템처럼 중앙에서
그 구현하는 방식이 있고 분산 원장이라는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구현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현재 많은 나라에서는 분산 원장 시스템에 대해서 고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중앙 시스템은 단일 실패점 문제라고 해서 중앙에 있는 어떤 서버 하나가 죽게 되면 이런 아까 말했던 그런 안전성이나 복원력을 보장할 수가 없는데, 분산 원장은 이러한 데이터들을 여러 서버들이 다 똑같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서 그 중에 일부가 죽더라도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게 기본적인 컨셉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인 복원력과 안전성 때문에 분산 원장에 대한 고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2010년 중반부터 CBDC를 여러 국가에서 연구를 해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가 있을 텐데요. 블록체인 하면 퍼블릭 블록체인의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가장 유명하긴 하지만 CBDC 섹터에서는 R3라는 업체의 코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블록체인을 가지고 CBDC를 만들어 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이런 개념 검증을 진행을 했고요. JP보건에서 만든 쿼럼, 그리고 IBM에서 만든 패브릭이라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이 섹터에서 이제 열심히 POC나 개념 검증을 진행해 왔습니다. 네, 저희 라인의 얘기는 이제 마지막 발표 한 장에만 제가 말씀을 드리네요. 네, 저희도 얼마 전에 제가 인터뷰를 했었고 CBDC 플랫폼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플랫폼을 제공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코다나 쿼럼, 패브릭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지만 저희도 이제 저희만의 무기를 가지고 이런 CBDC 플랫폼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이제 많은 중앙은행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는데요. 저희 라인이 가진 라인 블록체인, 라인 CBDC 플랫폼의 강점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작년에도 제가 이 UDC에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때 발표할 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자인드 포 에브리원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블록체인, 그리고 금융에 특화된 블록체인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그러한 금융에 특화된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안전성과 속도, 그리고 확장성을 가진 블록체인 기술을 1년 동안 만들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블록체인 플랫폼들이 CBDC에 제공을 할 때 어떤 메인 블록체인이나 분산 원장 기술만 제공을 하게 되는데, 사실 금융은 그런 분산 원장 이런 코어 기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 때 내가 DB만 줄 테니까 만들어라라는 것과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런데 라인은 그런 메인넷뿐만 아니라 기술 개방성을 위한 오픈 API, 사용자들을 위한 지갑, 그리고 사용자들을 이런 안티머니 라운더링이라고 해서 현금이 잘못 사용되는 것을 디텍팅하고 막는 기술 등 이제 여러 가지 키 피처들을 패키지로 해서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제공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라인은 라인페이라는 금융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인뱅크라고 해서 각국에서 라이센스 기반의 금융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금융 규제 안에서 이런 리테일 서비스를 하고 있으면서, 또한 링크라는 암호화폐를 발행해서 발행, 지급, 운영이라는 이런 시스템들을 한번 다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강점을 모두 가진 업체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저희의 이제 리테일 CBDC에 대한 강점으로 굉장히 각국에 어필이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라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CBDC 플랫폼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멀지 않은 미래에 저희의 기술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화폐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환율 같은 시스템을 저도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냥 이 뒤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코레스폰던트 뱅킹이라든지 세틀먼트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이 이미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CBDC가 구축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예전에는 국가 간에 송금을 할 때 환율을 조정해주는 그런 세틀먼트 뱅크들이 있었는데, 그런 존재들은 여전히 있을 거고요. 대신에 예전에는 타국으로 보낼 때 은행이 여러 곳에 타국에도 다 지점이 있지 않기 때문에
코레스본던트 뱅킹이라고 이제 여러 곳에 지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은행들을 한 번 더 거쳐서 이제 보통 그 외국으로 송금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블록체인이나 CBDC가 대체하게 되기 때문에 환율을 맞춰주거나 그런 것들을 정산해주는 업체들은 여전히 그 안에서도 또 존재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게 퍼블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퍼블릭 블록체인 하면은 뭐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현재 가장 유명하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또 다른 섹터의 그 기업들이 있었잖아요.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가치를 저장하고 뭐 증명하는 쪽에 그 포커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더리움이라는 건 그 위에서 어떤 분산화된 소프트웨어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CBDC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 죽지 않고 항상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시스템, 현재 그 실물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시스템을 만드는데 포커스를 두고 만들어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과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기술의 필요성과 이 기술이 가지는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영역이 CBDC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CBDC라는 분야가 굉장히 1, 2년 만에 빨리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하지만 꼭 필요한 건 여러분들 은행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좌를 만들어주면 그것에 꼭 필요한 보안도 있을 거고요. 어떤 테러 자금 방지를 위한 어떤 시스템들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은행들이 사용해야 하는 그런 관련된 시스템들을 만든다. 그러면은 아마 굉장히 큰 시장을 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제 저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닌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인은 라인페이라는 리테일 페이먼트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인뱅크 각각의 국가에서 라이센스를 받아서 하고 있듯이 이러한 금융 섹터와의 시너지가 분명히 존재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렸던 게 익명성과 추적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현금은 제가 쓴다고 해서 현금으로 쓰면 사실 추적할 수는 없잖아요. 뽑을 때는 알 수 있지만 그래서 중앙은행들도 똑같이 익명성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익명성 기준에서 만약에 범죄에 이런 CBDC가 사용됐을 때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익명성이 기본, 거기에다가 플러스 추적 가능성, 이 두 가지 기술이 현재 CBDC를 하는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저희도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인에서 꽤 오랫동안 블록체인 플랫폼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었고요. 이전에는 링크나 라인 블록체인 플랫폼이라는 어떤 퍼블릭 영역에서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 CBDC를 발표드린 건 저희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저희가 이걸 준비했던 건 작년부터 아시아나 해외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시대가 생각보다 빨리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했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블록체인의 효용성을 제도권 안에서도 저희가 잘 보여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으니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